AI가 일자리를 뺏어갈 거다 이런 얘기는 뭐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죠. 근데 말이죠. 만약에 그 충격이 특정 세대한테만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니까 AI 때문에 청년층이랑 장년층 일자리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보고서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 하나가 사실상 오늘 할 얘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세요. AI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들. 바로 거기서 지난 3년 동안 청년 일자리가 무려 20만 개 넘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똑같은 산업에서 50대 이상 일자리는 오히려 14만 개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완전 정반대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똑같은 AI 기술인데 왜 젊은 사람들 일자리는 없애면서 반대로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국은행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챗 GPT가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 근로자 무려 1,6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거든요. 바로 이 방대한 데이터 안에 두 세대의 운명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그 실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보고서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좀 보면요. 일단 모든 산업을 AI에 얼마나 노출됐는지에 따라서 네 그룹으로 쫙 나눴어요. 그중에서 AI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러니까 제일 취약한 그룹을 딱 떼서 보니까 와, 청년 고용 그래프가 정말 눈에 띄게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분명히 똑같이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바로 그 산업이거든요. 근데 50대 이상 근로자들의 고용 그래프는 오히려 꾸준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똑같은 기술인데 한쪽은 위기, 다른 한쪽은 기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보고서는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 핵심 개념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연공 편향 기술 변화라는 건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 보고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AI가 뭘 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딱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거, 반복적인 거, 한마디로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죠. 이런 일은 보통 누가 많이 하죠? 바로 주니어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이런 업무는 쉽게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시니어 직원들은 어때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건 AI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멋진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너무 단순하겠죠? 이게 또 모든 산업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AI의 역할이 산업별로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AI 보완도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AI가 내 일을 얼마나 보완해 줄 수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쉽게 말해서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경쟁자에 가까운지 아니면 내 업무를 도와주는 든든한 조수에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이 그래프에 정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보세요. 똑같이 AI에 많이 노출된 산업이라도 AI가 조수 역할을 해주는 곳, 즉 보완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청년 일자리 감소폭이 훨씬 적죠? 그런데 반대로 AI가 경쟁자 역할을 하는 보완도가 낮은 산업에서는 그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인지 한번 볼까요? 그럼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출판업처럼 AI가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곳은 타격이 엄청 컸고요. 반면에 사람을 직접 만나고 소통해야 하는 보건업이나 교육 서비스 같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던 거죠. 왜 그런지 바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현상이 미래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지금의 이 추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지금 당장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을 깎는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예 새로 사람을 뽑는 문을 걸어 잠그는 방식으로 충격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신규 채용부터 줄여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당장 신입사원을 안 뽑으면 인건비는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5년 뒤, 10년 뒤에 회사의 허리 역할을 해줘야 할 그 인재들이 통째로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 회사의 미래 성장을 담보로 거는 아주 위험한 도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또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가 알던 그런 전통적인 커리어의 시작점이 이렇게나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면 과연 앞으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젊은 세대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